얼마 전부터 해외 주류 언론에 우리나라의 KF-21 관련 소식들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 개발이 확정된 이후 한동안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KF-21이 다시 그들의 주목을 끌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미국 주요 국방 및 외교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리스트가 2020년 7월 5일 게재한 기사입니다. KKEMD 173화를 통해 KF-21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자체 개발한 국산 공대함 미사일이 장착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제트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마지막 국가 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을 놓치면 안 되는가? 어째서 지금을 놓치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나라들로 구성된 배타적인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민국이 결코 합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볼 생각이었고, 마침 이번 해외 기사와 연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셔널 인터리스트가 게재한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부터 번역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합류하겠다는 야심찬 노력을 이어온 결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계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KF-21은 2010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합작 투자 사업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었는데, 대한민국은 투자 사업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이다목적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KF-21 개발에 대한 초기 세부 사항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F-35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성비는 더 우수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추측이었으며, 이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KF-21은 F-35급의 스텔스 전투기라기보다는 현대화된 F-16의 하생형에 가깝다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은 심각하게 노후화된 F-4 팬텀 II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F-16 전투기들을 단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들이 필요했다. 서울 ADX 2019에서 실제 크기의 KF-21 모형이 깜짝 공개되고, 연이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KF-21 홍보 영상도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 동영상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진행시켜온 국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밀스런 추측들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년의 많은 국방 관련 보도와는 달리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오늘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전투기 구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대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다. 1인승 조종석과 쌍발 엔진으로 이루어진 KF-21에게는 F-16의 설계 개념의 5세대 스텔스기의 특징을 일부 혼합시켜 새롭게 만들어낸 최첨단 버전의 F-16 전투기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기는 국내 협력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F-414 엔진을 자랑하게 된다. 또한 KF-21은 최대 마하 1월 8일의 최고 속도와 7,700kg의 무장 탑재 중량을 지원한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블록 1, 이는 외부 무장만 장착할 수 있지만, 개량 버전인 블록 3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인 LIG 넥스1이 개발하고 있는 국산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하기 위해 설계된 내부 무장창이 등장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배포한 KF-21 홍보자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국내에서 개발한 능동전자식 주사배열 레이더였다. 현재 AESA 레이더는 여러 나라에서 개발한 다양한 현대 주력 전투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AESA 레이더 개발은 비록 선구적인 기술 혁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내 기술
기술로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들에 장착된 기계식 주사 레이더 시스템을 훌쩍 넘어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첨단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능인 능동전자식 주사배열 AESA 레이더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투기에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산업계의 인상적인 업적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신생 산업 분야라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경쟁 국가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발달해온 대규모 군수 산업 경제가 부족하다. 하물며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에게조차 첨단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고 대량 생산까지 마무리해내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코 예정된 기한 내에 끝나지 않기로 악명 높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KF-21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제기가 내년 4월에 등장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대한민국은 KF-21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인도네시아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20의 사업비 금액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추구해왔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KF-21 사업 투자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오히려 KF-21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 일부의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대 중반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2032년까지 120대의 전투기가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KF-21이 기술적, 재정적 측면 모두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즉, KF-21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F-16 전투기들을 단순하게 업데이트하는 것 이상의 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전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국내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선택했던 대한민국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KF-21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성 높은 전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최첨단 방산산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용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 5일 미국 중요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4줄 요약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의 특징을 일부 혼합시켜 만들어낸 최첨단 버전의 F-16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F-35와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대규모 군수 산업이라는 배경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첨단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능인 AESA 레이더를 대량으로 생산,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신생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산업계의 능력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최첨단 방산 산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용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최첨단 방산 분야가 대개 그러하듯 전투기 개발 분야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제작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흥전장치나 전자적으로 비용을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같은 기술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높은 수준의 전자공학 기술과 제조공업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수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고급 자동차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라면 수십만 개의 복잡한 부품으로 구성되는 전투기 제작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미국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동맹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면도 있죠. 거기다 휴전 상태의 전시체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세계
상위권으로 진입하면서 높아진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업계에 큰 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산업체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이 귀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이 이런 이점들을 활용하여 유명 방산업체들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어부지리로 무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은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1980년대에 있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통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KF-16을 도입하면서도 전투기 관련 기술을 많이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KF-P 사업을 통해 맺은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가 마하 1.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F-16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초음속 훈련기 T-50 개발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국방과학연구소는 프로펠러 훈련기였던 KT-1 웅비를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음속 제트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였지만 미 공군이 진행하고 있었던 차세대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던 록히드 마틴과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이익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T-50의 개발이었던 것입니다. T-50의 개발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상 KF-21 개발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